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대검 그 간부 부장 회의에서 이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데 이 수사 지휘를 하면서 이견이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이견이 있는 건 윤석열 총장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싼다. 예. 이건 사익 추구 아닙니까? 총장으로서 정당한 업무 집행이나 아니 지휘 감독이 아니에요. 예. 그런 의심을 받고 있으니 총장 스스로가 6월 3일 날 나는 이 사건의 지휘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예. 그 대검하고 저 간부 대검 부장하고 상의해서 결정해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총장이 야 이거 수사가 왜 이러냐 하고 자꾸 가로막는 형상들이 보이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예. 이제 좀 그 요건에 안 맞는 이런 절차까지도 이제 그 강행을 하려고 하니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지휘한 거예요. 예. 그 전문 수사 자문단의 실제로 더 자문위원, 그 형식 자체도 문제가 있는 형식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자문단의 위원들을 이제 선임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예. 그 전에 기본적인 것이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휘를 했다는 기본은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나서면 오해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이에요. 예. 그 추미애 장관이 지금 수사 지휘하는 게 일단 검찰의 수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전문수사자문단이 지금 우리 정준희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뭐가 문제냐? 일단 첫 번째로 전문수사자문단이라고 하는 이름에 나타나듯이 일선 수사팀하고 대검의 이제 수사지휘부하고 이견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검찰 내에 수사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 발동 요건이 수사팀에서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대검의 지휘부에서 이거는 수사팀하고 의견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내리먹여서 명령을 내리기는 조금 그래서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발동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일선 수사팀이 자 이동재 기자를 구속해야 됩니다 하고 올렸어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입니다 올렸어요. 예.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예. 이견이 없습니다. 예. 이거를 사후에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고 쪽팔려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며칠 사이에 이제 수사자문단이 소집이 된 겁니다. 이거 이동재 기자 그 구속영장이 타당하냐? 혹은 그 한동훈 검사장 공모관계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 게 타당하냐? 이거를 심의해 보자는 거예요. 이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그 이동재 기자가 나 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법에는 피의자가 요청하면 소집하라 이런 요건이 없어요. 피의자 요구대로 이런 수사자문단을 요청하면 그러면 검찰이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 못하죠. 그 검찰에서는 총장이 직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총장은 6월 3일 날 이후에는 자기는 이 사건에 빠지겠다고 공문을 내려버렸거든요. 손 떼겠다고 했던데. 그래놓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그 휴대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니까 예. 그거를 자기가 모르는 상태 진행됐다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수사자문단이 발동이 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소집 동기 자체가 법에 안 맞아요. 일단 기본 대검 지휘부나 수사팀에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예. 또 이견이 있어야 돼요. 이견도 없고 또 제안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제안했고 검찰총장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맞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상하네요. 진행 과정, 예.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게 일단 동기 자체, 소집 자체가 잘못돼 있으니까 이 절차 자체의 핵심이 뭐냐면 당연히 이견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견을 조율하려면 수사팀에서 이 전문수사자문단 단원을 추천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대검 소관부서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양쪽이 동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골라서
그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이 규칙에 돼 있어요. 예. 근데 수사팀이 이게 무슨 수사자문단 사안이냐 이견이 없는데 하고 단원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단원 추천할 때까지 기다리든가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못 하는 겁니다. 왜? 두 군데서 추천을 받아라라고 명문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 군데 추천을 못 받은 상태에서 대검 형사부에서 명단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형사부장이 승인을 안 한 거예요. 야. 형사부에 있는 과장이 총장 지휘를 받아서 한 겁니다. 네. 이거 무슨 이거 공가로 위반도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을 동기 자체가 이게 규정과 어떤 순수성이 의심받다 보니 그 이후의 진행 절차 자체가 다 지금 꼬이고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꼬이는 거. 예. 그러니까 예.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기 요건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자문위원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추천 방식도 전혀 잘못돼 절차상의 있는 하자도 있고요. 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례적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적법한 지휘권을 이제 발동한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법사에서 하신 발언이 좀 재밌더라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수사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후배 검사들의 수사 소신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지지를 하는 이유가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청문회 때 윤 총장이 정말 검찰 개혁의 그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검찰총장이 될 때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마음은 뭐냐면 수사 검사로 있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는 불법 지시가 내려왔을 때 보통 검사들이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면 이의 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이 다를 때 이건 아닙니다. 이의 제기권이 있어요. 옛날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 없어지면서 이의 제기권이 새로 생겼는데 그거를 이의 제기할 사안이 아니다. 그거는 불법한 지시는 그건 받으면 안 된다. 그거는 지시를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예. 그 옆에 그 지시를 했던 지검장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구나.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정말 법과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예.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들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죠. 예. 자,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이 수사팀이 2013년 윤석열 검사하고 같은 심정입니다. 네.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수사가 검찰총장의 측근에 관련된 수사입니다. 예. 근데 검찰총장이 이 수사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의제기 근데 우리 중앙지검이 이걸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의제기를 하고 이 수사 자문단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건의를 한 거예요. 예. 윤석열 검사 같았으면 무시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윤석열 검사의 소신 아닙니까? 예. 이 윤 검사의 소신을 지금 있는 형사부 그 서울지검 수사 검사들에게도 똑같이 보장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윤 총장이 2013년도 윤석열 검사와 2020년 윤석열 총장이 다르면 안 된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사 시절에 했던 것처럼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네. 수사 담당자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럼요. 하는 그 원칙 그게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이제 물론 이제 검사는 회의를 거치겠습니다만 총장이 수사 전문단 이런 자문단 회의를 소집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그건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오늘 예정된 회의를 취소했으니까 예. 일단은 이거를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 포기했다 뭐 이런 대검 발표는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수사 지휘를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장관 지휘를 안 받겠다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건 윤석열 총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검찰을 정말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큰 싸움판을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뭐 큰 싸움을 떠나서 예.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이게 예를 들어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해서 수사 지휘를 해서 수사하지 마라. 그랬다면 이게 일리가 있는 그런 대응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측근을 수사하는 자기 일선 수사팀을 가로막기 위해서
뭘 조치를 취하다가 장관이 야 그 수사 검사들 소신을 보장해줘라, 수사를 하게 해줘라, 이런 정당한 지위 아래에서의 요구도 묵살하고 또 위에서의 지시도 묵살하고, 그럼 대한민국의 윤석열 총장 혼자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니까 수용할 수가 없죠. 검찰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견도 엄청나게 많아서 거의 뭐 검찰이 거의 내부 붕괴적인 그런 분위기까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이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결국은 총장 거취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얘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총장 거치는 전혀 쟁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우리 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을 받든가 아니면 총장 스스로 사퇴하든가 하지 않으면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좋고 그게 수면에 총장의 오르니까.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 검찰이 둘로 쪼개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예. 누가 보더라도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자기 측근을 감싸려고 하는 이 지위에 대해서 이게 사익 추구거든요. 이게 공익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예.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옹호하는 일선 검사들이 있다는 거가 예. 되게 실망스러워요, 저는. 그리고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검사와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을 계속 쌓는 그런 엄청난 계기가 될 거예요. 예. 야, 이런 것도 자기들끼리 감싸냐? 그러면 검사가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그렇습니다. 야, 나 그 검사 수사 승복할게, 그 기소에 승복할게, 이런 마음으로부터 승복이 있겠습니까? 예. 아니, 자기들 사건을 저렇게 그냥 다들 스크럽 짜가지고 감싸는데 야, 저런 사람 어떻게 믿냐?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공권력이 말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사건을 둘러싸고 자기들 제 식구 감싸기를 둘러싸고 검찰이 둘로 쪼개져 있다. 우리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엄청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공권력 국가기관이 쪼개진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서 저는 검찰 내부의 구성원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된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수처장 너무 길게 답을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빈도 계속해서 치면 야당이 막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예. 법을 만들기 전에는 반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법이 올라왔다. 그럼 반대할 수 있고 반대를 하기 위해 국민적인 호소도 할 수 있고 장애투쟁도 할 수 있지만 예.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법이 만들어진 법을 지키지 않는다. 특히 입법자가 제1번 준법자가 돼야 될 입법자가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저는 한국당 지지하는 국민들도 이거를 수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두 번 비토하더라도 저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장애투쟁 곱하기 10배가 되는 그런 이제 국민적인 그런 그 시선, 그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거라. 예.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이요? 통합당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법사위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 시행한 지 1년 지났습니다. 이번 주 국내에서도 관련된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일본에서는 과연 지난 1년의 변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일본에 대해서 가장 깊숙하고 세세하게 소식 전해주시는 분이죠. 일본 게이센 영어관대 이영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이제 뉴스 공장에서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쿄 신문의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아사히 신문까지 동조하고 있다고요? 네, 원래 이제 지금 보수 미디어 산케이 요미우리 신문은 1년이 되었지만 일체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거론하고 있지 않고요. 예. 별로 다루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중도 미디어인 니케이 신문에 이어 도쿄 신문 그리고 아사히 신문까지 이 한국과 관련된 경제 규제 1년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실제 한국의 부품 산업이 자립을 해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명확하게 정책 실패이고,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게도 예전보다는 일본에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었지만, 한국은 자립을 하지만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양국 기업에게 큰 손해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면서 요즘에는 아베 정책에 대한 일본 총괄 입장에서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중앙 미디어가 공식적으로 다룬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아사히야 이제 약간 진보 성향인데 니케이 신문 이제 중도 성향 신문사들까지 이제 아베 정부의 어떤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일단 모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지만 상계 요미우신문을 포함을 해서 예, 예. 전반적으로 이제는 포스트 아베 시대를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거의 아베 정권에 대해서는 일본 보수 언론 자체도 거의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등을 돌렸다. 결국 이제 아베는 포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뭐 지지율 급락 요인도 있을 거고요. 지지율이 어떤 식의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도 보수 미디어 어느 미디어도 아베 수상의 지지율은 30% 전후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도 이 아베가 사선을 반대한다. 이것은 거의 69%까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 사선은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나 좀 몇 가지 원인을 보면, 첫째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아베 수상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코로나. 최근에는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구속이라든지 그리고 복권 모임 의혹이라든지 아베 수상 그리고 그 주변의 부패 비리 문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보면 약 8년간 아베 수상의 집권 기간에 이 민주주의가 아주 급격하게 후퇴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자유도가 지금 한 72 정도까지 후퇴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민주주의 문제 후퇴도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아베 수상을 그래도 일본인들이 지지했던 것은 이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경제에 대한 지지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이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베노믹스는 이게 이제 정책을 보면 먼저 이제 금융 완화를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거기에 또한 이제 무역을 할 때 엔저 무역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무역이 성장하면은 주식이 그대로 많이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소비세 인상을 해서 세제를 많이 하겠다. 이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인데, 근데 이제 중일 관계가 악화되어서 아직 그좀 미중 관계가 악화되어서 일본이 손해를 받고, 거기에 이제 중일 관계에다가 한국과의 관계도 악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는 아직